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접경 지역 각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됐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군 유유지 활용과 관련법 개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도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양돈 농가들은 24시간 출입 통제 중입니다. 평창의 한 마을이 도로 신설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마을을 두 동강 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강릉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제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오는 11월 8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횡성 안흥에서 평창 방림을 잇는 국도 42호선 도로 건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 구간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마을이 두 동강 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 당시 약속했던 교차로가 최종 설계 단계에서 빠졌다며 원주 국토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이 마을이 최근 시끄러워졌습니다. 횡성 안흥초등학교에서 평창 방림교차로를 잇는 25km 길이의 국도 42호선 건설 공사 때문입니다. 신설되는 국도 42호선은 이곳을 지나면서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됩니다. 거기다 지대도 5에서 8m 정도 높게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 주민들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길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소음 공해도 있고 또 들어오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또 불편하고 소음 공해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밑에 동네하고 위에 동네하고 두 동강이 나니까.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신설 구간에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추가 협의 없이 최종 설계 단계에서 교차로가 제외된 채 설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평면 교차로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7m 높이 길을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은 천상 굴러 빠져 다녀야 되는 거고 앞면 안 보이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길은 사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다니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그게 길이잖아요. 원주 국토관리청은 차량 속도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교차로 개설이 불가능해 최종 설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구간의 경사도가 8%에 달하고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져 있어 교차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 검토한 상황에서 제외했던 상황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상황에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원주 국토관리청은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마을 간 이동을 위해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분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한 국도 42호선 구조 개선 사업. 통행 편의를 위해 새로운 길이 놓이지만 마을이 양분될 처지에 놓인 주민들만 불편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는 27일 국방개혁의 2.0에 따른 도내 접경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5개 분야 20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으로 군장병이 접경지역 내 군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상시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87억 원을 투입해 민군 생활 복합 공간 5곳과 군 장병 야외 쉼터 13곳을 만드는 등 군장병 특화 SOC 시설 확충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시설 1000여 곳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펼치고 접경 지역 농어촌 민박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말 도내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있겠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28일 원주 지역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강릉은 26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요일인 29일에도 맑은 날씨와 함께 춘천, 원주, 강릉 모두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겠고 늦더위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일대에 붉게 물든 첫 단풍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설악산은 27일부터 본격적인 단풍이 시작돼 다음 달 18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국립공원 사무소는 전망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단풍 기간 많은 탐방객들이 설악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7일 오전 1시 25분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강릉 방향 7번 국도에서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등 3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과속과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접경 지역 각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폐합되는 군부대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접경 지역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과 접경 지역의 반응,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장진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사단 해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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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0 추정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취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군 구조 개편과 군부대 재배치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도내 접경 지역은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5년 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뒤처진 데다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해당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방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 군부대 개편은 국방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7사단은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군장병 약 6,800여 명이 감소하는 대신 부사관 등 간부 1,000여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사단 역시 해체 결정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1군 사령부는 이미 지난 1월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원주를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군단급 한 개 부대와 철원과 화천, 양구와 삼척에 주둔 중인 각 한 개 사단급 부대가 해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024년까지 도내 접경 지역에서 병력 약 2만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인구가 2, 3만 명에 불과한 접경 지역의 각 지자체는 군부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 자료를 통해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6사단이 이전할 경우 철원 지역 연간 소비 지출이 900억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지역 내 총 생산의 6.5% 수준입니다. 한 개 사단급 부대 이전으로 지방세 수입도 약 4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이유가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70여 년 동안 군경제로 이 사내면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분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폐광 지역은 뭐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군 유유지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도내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유유지, 빈 땅은 약 560만 제곱미터, 축구장 780개가 넘는 규모에 달합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이 같은 유유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유유지 매각 비용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방부가 도내에서 매각한 군 유유지의 공시지가는 670억 원 정도. 하지만 실제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2배 정도인 1,340억 원이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유유지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군사보호시설 현황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나 시유지, 심지어 개인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뭐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군부대나 아니면 강원 시설단 생각에 그 판단에서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작전성 상으로는 유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또 지자체에서 유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군사보호시설과 수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 규제로 비어있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땅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기는 군부대 용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져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법으로 여러 가지 법률로 제한 규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중복 규제돼서 이거 풀려면 여한이 없어요. 접경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는 빈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접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이 갖고 있는 토지, 군부대 주둔지를 지자체에서 여하에 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군하고 이 지금 병력이 이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서로 좋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이 역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특별법과는 달리 의무적 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이라고 있지만은 그거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는 선택적 의미고, 폐광지 특별법은 뭐뭐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이 폐광지 피특법처럼 그렇게 의무적이나 지위가 상승되는 그런 법률로 개정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는 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의 파격적인 지원을 위함인데, 각종 SOC를 위한 재정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군부대 유유지 관리 전환 시 무상 양여, 접경지 내 생산 농축산물의 지역 군부대 의무 사용 등입니다. 특별발전지구가 국내에는 없는 개념인 만큼 이를 실현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0년 가까이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도내 접경지역. 지역의 생존이 달린 만큼 지역과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절실합니다. 군부대 해체가 예고된 지역에는 이처럼 군부대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접경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오는 11월 8일 개막합니다. 강릉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 버금가는 국내 대표 영화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릉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영화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 준비를 위한 회의 자리입니다. 영화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0여일. 자문위원장을 맡은 배우 안성기 씨는 올해 첫 발을 떼는 강릉국제영화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면은 인정받는 그런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10년을 하면은 세계 속의 강릉국제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영화제들이 있는 만큼 강릉국제영화제만의 차별점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은 강릉만의 색깔을 담은 국제영화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래된 전통 문화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커피와 같은 현대 문화를 공존시키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문학을 기조로 해서 문학과 영화, 그 문학인과 영화인들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장으로.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와 경포해변, 그리고 지역 내 영화관에서 열립니다. 국내에 미공개된 해외 독립영화부터 매니아층을 위한 심야영화와 청소년 영화까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예매는 10월 중순부터 강릉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극장의 30% 선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올해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3,36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어획 금액은 246억 원으로 4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하다가 동해 중북부 연근해에 소규모 어장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환동해 본부는 분석했습니다. 올해 동해안 수온은 21.3도에서 24.3도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0.9도에서 2.3도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모든 양돈 농가 입구에 통제 초소 185곳을 설치하고 인력 90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양돈 농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 소독 필증과 GPS 장착 여부, 추가 소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방역당국은 소독 차량 114대를 투입해 접경 지역 하천과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 우리도 저녁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조금 덥다 싶어도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전날과 비교해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18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춘천과 강릉 26도, 원주 27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미세먼지 농도 조우메터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당분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